안녕하세요. 역사쌤 김전희쌤입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전 시간에 인류가 생존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던 모습을 봤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부터 시작해서 호모 사피엔스까지, 그리고 구석기에서 신석기까지. 오늘은 그 생존에 승리한 인간들이 만든 첫 번째 단추, 문명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문명은 총 4개의 문명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쌤이 한번 정밀하게 세계 지도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밀하기라고 했는데 두려워. 자, 이렇게, 아이씨, 망했다. 몰라, 그냥.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망했어. 우리나라가 너무 커. 중국만 해. 몰라. 죄송합니다. 자, 어쨌든, 자, 세계지도야, 세계지도. 이 아메리카랑 호주는 뺐습니다. 자, 그랬을 때, 문명 4개, 4대 문명을 어디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요, 이집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하는 이집트, 그리고 유브라데스 강과 메소포타미아를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강을 중심으로 하는, 아니죠? 죄송해요. 유브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을 중심으로 하는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인더스 강을 중심으로 한 인더스 문명, 황하를 중심으로 한 황하, 중국 문명을 살필 수가 있겠는데요. 그랬을 때 오늘은 이 4대 문명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문명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근데 요거 하나는 잡고 가야 된다. 뭘 잡고 가야 된다? 문명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2개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이 문명들을 소개를 할 때 위치를 얘기를 했어요. 어떤 위치? 강의 위치. 4개의 4대 문명은 다 강을 띄고 있습니다. 리버. 왜? 농사를 지으려면 물이 필요하지. 그러니까 그 물, 강을 옆에 두고 문명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지. 2번째로 청동기입니다. 청동기. 신석기보다는 청동기, 이 청동기 시대에 문명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 요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 자, 이러한 과정에서, 청동기 과정에서 문명 2개를 살펴봤는데,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조금만 더 알고 가면은, 자, 청동기 시대가 되면서 농업이 발달하게 되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정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그 정착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그 도시 안에 뭐가 또 발생이 되게 되느냐? 바로 계급 혹은 다양한 직업들이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 플러스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명의 특성이야. 그래서 약간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지금의 약간 영토국가적인 개념보다는, 지금은 영토국가거든? 근데 당시에는 약간 도시국가, 하나의 도시 이런 느낌으로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요걸 가지고 오늘 4대 문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에서는 어떻게 나오느냐? 우선 첫 번째로 뭘 살펴볼 거냐면은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 문명을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시험에서는 메소포타미아랑 이집트랑 비교하는 느낌이 많이 나오기도 하고요. 또 이렇게 공부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편하겠다. 그래서 저는 한번 구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메소포타미아, 그리고 그 옆에 이 정도였을까요? 이집트. 자, 우선은 문명이 만들어질 때 뭘 먼저 보느냐? 이 둘 같은 경우는 환경을 먼저 봅니다. 환경. environment. 아는 단어 나왔습니다. 이 환경인가? 자, 그랬을 때 메소포타미아는 우리 일반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지형이 개방적이라고 얘기를 해요. 개방적. 개방적이 뭐야? 오픈돼 있다고. 뭐가? 왜? 메소포타미아 지역 같은 경우는 아래 이제 유브라데스 강, 티그리스 강, 이렇게 두 강줄기가 이제 같이 있는 지역이에요. 북쪽 같은 경우는 산악 지역이고 남쪽 같은 경우는 뭐가 있냐면은 평야 지역이야. 그래서 왔다 갔다 하기가 편해. 근데 봐봐 얘들아.
쌤이 강 2개를 얘기를 했어. 이 지역은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 비옥한 초승달 지대. 초승달 지대. 그러겠지. 강이 2개가 있어, 얘들아. 하나가 아니라 2개라고. 2개. 강 2개로 인해서 굉장히 땅이 주변 지역보다 기름져요. 또 물도 많으니까 농사에도 편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봐봐. 개방적인데 먹을만해. 어떻게 하겠어? 사람들이 들이대겠지. 자, 이러한 상황에서 뭐가 발생하게 되느냐? 바로 이민족이 잦은 침략을 하게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 개방적인데 먹을만해. 와우, 최고지. 자, 비교한다고 했습니다. 이집트 같은 경우는 어떤가요? 개방적인 거의 반대편. 폐쇄적이야. 폐쇄적? 죄송해요. 자, 폐쇄적인 지형을 갖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는 개방적이고 여기는 폐쇄적이야. 어떤 모습이냐면은 사막이 있습니다. 이 대륙 같은 경우는 이제 사막으로 가로막혀져 있고 북쪽 같은 경우는 바다가 있어요. 그래서 입구 막기만 잘하면 돼. 누가? 이집트는. 그렇기 때문에 얘네는 어때요? 정치적으로 안정됐습니다. 정치적 안정. 왜? 입구만 막으면 되니까. 자, 그러면서 민족들이 변하는 게 되게 많이 보여요.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처음에 수메르,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다 딸딸 외울 필요는 없어. 그냥 이렇게 보기만 해. 여기는 이제 아카드, 그리고 이제 아무르, 바빌론을 세운 바빌론, 이런 식으로 바뀌어요. 획 바뀌지? 여긴 뭡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뭐 고왕국, 중왕국, 신왕국, 물론 중간에 뭐 이제 페르시아라든가 아시리아라든가 뭐 이러한 내용들도 있긴 합니다. 있긴 해요. 그런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왕조 변화가 막 급변하진 않는다 정도로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차이가 딱딱 나오죠? 자, 그런데 여기서 얘네는 뭔가 멋있잖아. 비옥한 초승달 지대래. 얘는 뭐 없냐고. 얘네도 있어요. 뭐라고 하느냐? 자, 이집트를 관통하는 강 이름이 뭐야? 나일강. 그래서 멋있게 나일강은 이집트의 선물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나에게만 준비된 선물 같아. 닥쳐. 뭐냐면은 이 나일강이 어디로 흐르느냐, 여기서부터 이렇게 흘러요. 길게 흐른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있는 많은 퇴적물들을 삼각주에 모아준다고. 굉장히 땅이 기름지고 농사짓기에 편한 아주 좋은 땅을 만들어준다는 거죠. 누가? 나일강이. 또 이제 홍수로 인해서 아주 잘 뒤집어줘요. 선생님, 근데 홍수란요? 홍수는 나쁜 거 아니에요? 나쁘긴 하지. 왜? 얘들아, 혹시 남자친구랑 혹은 여자친구랑 바닷가에 놀러 가본 적 있니? 갔을 때 전통적으로 하는 놀이가 뭐예요? 나 잡아봐라. 바로 잡지. 그거 말고 바닷가에 이제 해변에다가 김주환 하트 땡땡땡 쓸 거 아니야. 근데 쓴 다음에 바닷물이 싹 쓸려 내려가. 어떻게 되겠어? 글자가 없어지겠지. 똑같아요. 이집트에서도 땅이 이렇게 있으면은 섹터를 구획을 해놔. 내 땅, 너 땅, 네 땅 이렇게. 근데 홍수 한번 싹 지나가면 어떻게 돼? 모르겠지. 이 땅이 네 땅인지 내 땅이 네 땅인지 어떻게 알아? 그랬을 때 뭐가 발전하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쓰면 안 되겠다. 이렇게 쓸게요. 바로 측량술이라든가 땅을 측량하는 측량술이라든가 기하학, 그리고 요거에 기반이 되는 수학이 발달하게 된다라는 거까지 여러분들 볼 수가 있어요. 자, 플러스 알파로 또 뭘 볼 거냐? 환경에서 이제
더 내려갑니다. 왜냐면은 환경의 영향이 엄청나다는 거지. 자, 종교도 한번 살펴볼게요. 종교를 이렇게 쓰자. 종교. 자,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다신교입니다. 다신교인데 여기서 쌤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 종교의 성격이야. 자, 굉장히 주변의 민족들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이 개방적이기 때문에 주변 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와. 기도를 해. 어떤 기도를 하겠니? 제발 오늘은 누가 안 쳐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쟁에 나간 제 남편이 살길 바래요. 굉장히 기도가 현세적이겠지. 현실적이겠지. 자, 이집트는 반대로 뭐예요? 이집트도 신은 되게 많습니다. 다신교예요. 근데 그 성격이 뭐야? 지금은 좀 살만하니까 다음 생에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내세적. 물론 당연히 뭐 이집트인들도 현세적인 기도 하겠죠. 그런데 두 개랑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내세적이라는 거지. 자, 여기서 근거가 되는 자료가 뭐냐? 바로 사자의 서라는 내용이다. 사자의 서가 뭐냐면은 우리 얼마 전에 이제 유행했던 영화 있잖아요. 신과 함께. 거기서 보면 이제 막 죽었을 때, 김재홍 씨가 죽었을 때 어디로 가는 거야? 재판받잖아. 그래서 이제 부활을 할지 지옥으로 떨어질지. 요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이 죽어. 그 사자야. 라이언이 아니라. 사람이 죽어가지고 아누비스한테 끌려가가지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고 그런 다음에 자기의 죄를 저울에다 놓고 막 하다가 호루스가 날 데려가서 오시리스 앞에서 살아라. 오케이. 이런 거야. 재판을 받는 거야. 그 내용이 내세적인 그 내용이 바로 사자의 서라는 거지. 쉽죠? 자, 요렇게까지 환경적인 내용을 정리할 수가 있겠고요. 사실 더 가지. 하지만 더 넘어가서 정치 파트로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 자, 정치 같은 경우 메소포타미아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고대 문명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굉장히 비슷합니다. 뭐냐? 바로 신권 정치야. 네? 신권 정치. 우리 고조선 생각하면 돼. 단군 왕검, 재정 일치잖아요. 신권 정치. 그렇게. 그리고 여기서는 또 뭐가 있느냐? 바빌론인들이 만들었던 하무루 해서 이제 함무라비 법전. 함무라비 법전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셔라. 자, 이거 뭐냐? 고조선 기억하랬지? 내가 이거 외울 때는. 왜? 고조선에서 8조법. 중요한 내용 뭐야?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인다. 복수법이야. 노동력 중시야. 생명 존중이야. 똑같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가 내 눈을 상하게 해서 나 똑같이 눈 상하게 한다고. 이빨 뺐어? 이렇게. 똑같이 이빨. 뭐예요? 여기서도 복수법이 적용된다. 물론 함무라비 법전 내에서는 뭐 이제 직업적인 모습도 있고요. 뭐 이제 사유재산 그런 내용들도 담겨져 있습니다. 유사하다는 거지. 고조선이랑도. 자, 이집트 살펴볼게요. 이집트 당연히 신권 정치지. 얘네도 똑같지. 근데 누가 다스려요? 바로 파라오가 다스립니다. 파라오가 다스린다는 거 기억하세요. 파라오는 그래서 태양신 라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신권 정치를 진행한다는 거. 자, 정치 파트는 이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뭘 볼 거냐? 문화 파트를 살펴볼 거예요. 문화. 자, 문화라고 얘기를 했을 때 여기서는 좀 암기인데 쌤이 좀 암기를 도와주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코멘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건축물 한번 볼게요. 뭐가 있느냐? 지구라트. 지구라트 엄청나게 커요. 이거 뭐예요? 신전이야. 신전. 제발 우리 남편이 잘 살아 돌아오게 해주세요. 현세적인 종교 신전. 지구라트. 피라미드 뭐예요? 말해버렸네. 자, 신전. 자, 이집트는 뭐예요? 피라미드지. 피라미드. 근데 피라미드는 뭐야? 얘들아? 무덤이야. 무덤이라고. 무덤이 왜 나와요? 죽었잖아. 내세적이잖아.
물론 이집트에서도 당연히 신전 유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쌤이 여기서 건축물 암기하라고 그냥 지구라트, 신전, 현세적, 그리고 이집트, 내세적, 무덤, 피라미드 이렇게 기억하시라고. 자, 이렇게 넘어갈게요. 근데 피라미드 얘기하면은 또 파라오랑 같이 빠질 수가 없는 게 뭐예요? 미라야. 미라. 미라. 사람 죽었을 때 이제 말려가지고 또 이제 약품 넣고 내장 다 꺼내고. 근데 내장 꺼내는 과정에서 뭘 알 수가 있겠어? 이거 순대인가? 간인가? 허파인가? 먹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랬을 때 뭐가 발전하는 거야? 의술이 발달하겠지. 의술 발달. 자, 요렇게까지.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을까요? 문화 뭐 얘기하면서 글자 봐야겠지, 글자. 메소포타미아인들 어떠한 문자? 쐐기 문자. 이집트 같은 경우는 잘 알 겁니다. 공부 안 해도. 상형 문자. 요렇게 생긴 애들 있잖아. 이렇게. 자,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얘네 같은 경우는 60진법을 사용하였다. 60진법이 뭐냐면은 시계의 개념이야. 24시간이 모자. 미안해. 자, 60분 단위로 해서 이제 1시간, 2시간 이렇게 나누잖아요. 그 내용들 혹은 각도기에서 60도, 90도, 360도까지 한 터미로 가잖아. 그러한 내용들이 60진법이라는 거. 자, 그럼 이집트인들 같은 경우는 무슨 진법을 쓰느냐? 바로 10진법을 씁니다. 10진법. 자, 이렇게 하나씩 비교하면 되게 편하겠지. 마지막으로 메소포타미아인들은 태음력, 음력을 사용하였다라는 거. 그리고 이집트 같은 경우는 달의 반대 뭐예요? 태양력, 양력을 사용했다는 거. 태양력. 자, 요렇게까지 또 정리를 할 수가 있겠네요. 자, 요 정도로 메소포타미아와 이집트를 비교해 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더스 문명과 중국의 이제 황하 문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인더스 문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이제 이렇게 쓰고 인더스 문명. 자,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인도야. 인도. 자, 그랬을 때 인더스 말 그대로 이제 인더스 강이 있고요. 그리고 또 봐야 될 게 이제 스틱스. 스틱스는 그리스 로마의 신화에 나오는 거죠. 겐지스 강이 있습니다. 겐지스. 그랬을 때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냐? 한 기원전 2500년경 전입니다. 2500년경. 자, 그랬을 때 어디? 요 인더스 강 주변에 하라파, 모헨조다로 이러한 이름의 도시들을 건국하게 돼요. 드라비다족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 인더스에서 뭐라고요? 하라파 그리고 모헨조다로라고 하는 도시국가들을 건설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건축물들이 있어. 뭐가 있느냐? 바로 배수시설이야. 배수시설. 얘들아, 배수시설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을 가잖아. 화장실을 간 다음에 그 쓴 물, 더러운 물들 있지. 요거를 밖으로 빼내는 그러한 시설을 이제 배수시설이라고 얘기를 하거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느냐? 아무리 그래도 한 200년, 3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배수시설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유럽도 그랬어. 하이힐의 역사만 봐도 배수시설은 유럽이라든가 우리나라라든가 그렇게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2500년경 전에 이러한 기원전이죠, 당연히. 기원전 2500년경 전에 이러한 시설들이 있었다라는 거야. 전염병도 막아주고요. 또 뭐가 있어요? 우물이라든가 또 대형 목욕탕. 물론 여기 있는 대형 목욕탕은 실제로 씻는 용도가 아니라 의뢰용이라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러한 시설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발전된 문명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야. 누가? 얘네가. 자, 그리고 플러스 알파로 또 뭐가 있을까요? 얘네는 앞서 배웠던 어디? 메소포타미아랑도 무역을 했다라는 거야. 얘네랑 가깝긴 하죠. 해상 무역을 하기도 했다라는 거지. 그래서 글자도 있었고요. 플러스 하자. 글자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도장. 물론 글자는 지금 아직 해석이 안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당시에 나름대로 발전된 그런 모습들을 보였다라는 거지. 지금으로부터 4,500년경 전에. 대단한 거거든. 특히 이 배수 시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언제 한 기원전 1800년경 전 해서 문명이 조금씩 약해집니다. 뭐 천재재변이 있다고 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얘네가 물을 기반으로 또 이제 발전을 하는데 이 물의 이제 지류가 바뀌어가지고 물의 방향이 바뀌어가지고 또 이제 힘이 약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그러한 과정에서 어디에서 바로 요 북쪽에 이란 쪽 흑해 약간 요 근방이거든요. 여기 여기서 뭐가 아리아 민족이 나타나게 됩니다. 아리아는 지금 이제 독일 계통의 그러한 민족이기도 하고요. 유럽에도 많이 살고 또 여기 어디? 인도에서도 많이 살아요. 얘네가 언제부터 한 1500년경 전부터 1500년 쭉 내려와서 자, 요렇게 좀 이상하네요. 잠시만요. 1500년경 기원전 해서 침략 혹은 진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드라비다족이 세웠던 이러한 세력들을 조금씩 밀어내게 돼요. 그리고 언제? 1000년 기원전 한 10세기 해서 언제 이 갱지스 유역까지 영토를 확대 해 나간다는 거지. 물론 영토를 확대해 나간다고 해서 제가 뭐 통일 왕국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진출을 했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서 당시에 이 아리아 민족이 자신들이 요 이제 토착 세력들을 점거하고 또 본인들의 그런 레벨을 나누기 위해서 뭘 만들게 되느냐? 바로 그 유명한 카스트 제도입니다. 카스트. 자, 요거랑 좀 맞춰서 쓸게요. 카스트 제도. 자, 카스트 제도는 그 계급이 어떻게 있느냐? 가장 꼭대기 사제죠? 누가 있어요? 브라만이 있고요. 브라만. 그리고 전사 겸 왕족 겸 귀족인 크샤트리아. 그리고 일반 평민 계층이었던 누구? 바이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아래 힘들어 제일 불쌍해. 자, 누구예요? 수드라라고 하는 노예 계층까지 이렇게 해서 이제 클래스를 나누었다라는 거고요. 특히 여기에서 이 브라만들이 믿고 있었던 브라만교가 있습니다. 여기에 또 찬송가가 뭐예요? 베다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잘라가지고 인도 파트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자, 여기 드라비다족이 세웠던 인더스 문명 하나, 그리고 이후에 아리아족이 내려와가지고 만드는 또 카스트 제도 둘, 이런 식으로 두 개를 구분해가지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반 잘라가지고 이렇게. 자, 이렇게 인더스 문명을 정리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중국 황하 문명을 살펴볼 텐데요. 자, 황하 문명 같은 경우는 이렇게 쓰고 황하 문명이라고 하기도 하고 좀 중국 문명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자, 그랬을 때 중국 문명이라는 게 더 맞긴 하겠네요. 자, 그랬을 때 여기서는 어떤 걸 기억하면 되느냐? 세 가지 지역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면 돼. 어떻게? 자, 첫 번째로 하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 근데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뭐 은나라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를 여기다 써야겠다. 주나라. 이렇게 세 개. 그래서 하상주
요 세 개의 국가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한 21세기, 기원전 이제 20세기, 더 이제 21세기 요쯤 해가지고 이제 하나라가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실제로 하나라에 대한 의견은 좀 분분합니다. 중국 학자들은 확실하게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막 뭐 이제 사망, 뭐 오제, 막 이렇게 막 복희, 막 이렇게 하면서 막 나오는데 그 근거가 조금 부족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까지는 사실은 배우지는 않습니다. 문헌상으로만 존재를 해. 그래서 이제 배우지는 않고요. 상나라부터가 조금, 은나라부터가. 자, 뭘 기억하셔야 되느냐? 여기서는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 뭐예요? 갑골문. 갑골문. 자, 갑골문이 뭐냐면은 여기서는 이제 신점이라고도 하나 얘기를 할게요. 신점. 점을 통해서. 자, 여러분들 국가가 지금 거의 어떻게 보면은 초창기 단계야. 처음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해.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유치원을 가요. 유치원을 가가지고 어려운 일이 생겼어. 누구한테 물어보겠어? 선생님한테 물어보겠지. 선생님, 얘 똥 쌌어요. 얘 냄새나요. 막 하잖아. 선생님 찾잖아. 뭡니까? 얘네들도 누굴 찾는 거예요? 하늘에 물어보는 거야. 그게 뭐예요? 신복, 신점을 찾는 거지. 근데 어떻게 해요? 거북이가 있습니다. 거북이의 이제 배딱지를 뜯어버려요. 불쌍한 우리 거북이. 여기다 이제 막 써.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해요? 불에 태워. 그럼 이게 갈라질 거 아니야. 쩌적쩌적쩌적쩌적. 요 모양으로 점을 친다는 거지. 길한지, 흉한지, 뭐 이러한 내용들. 여러분들도 뭐 연애를 시작할 때 타로 좀 보러 가기도 하잖아. 그런 내용이라고 비슷하게 생각하면 되겠지. 뭐예요? 그래서? 근데 그 안에 있는 글자가 뭐예요? 갑골문이라는 거지. 거북이 갑자 쓰는 거거든. 뼈 골자, 뼈, 뭐 소뼈 이런 것들. 그랬을 때 이게 뭐의 기원이 된다? 요거 정도는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바로 한자의 기원이 되지 않을까? 기원이 된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또 뭘 살펴볼 거냐? 순장. 순장했다. 뭐예요? 권력자가 자신의 권력을 내세까지 갖고 가고 싶어. 그랬을 때 막 다 가져가잖아. 근데 누구도, 사람도, 혹은 내가 타던 말도, 부인도, 신하도, 가족도 다 데려가는 거야. 야, 원하지 않는 사람들도 죽여서라도 같이 데려가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나라, 은나라 같은 경우는 갑골문, 순장 요거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런 과정에서 상나라, 은나라가 이제 결국에 멸망을 하게 됩니다. 멸망을 하게 되는데, 요거 안 썼네요. 또 이제 여기서 이제 음력을 썼다라는 것도, 음력. 태음력 썼다는 것도. 자, 상나라, 다음에가 이제 무슨 나라가 나오겠느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주나라가 나와요. 주나라는 외울 거 하나 정도밖에 없어. 뭐예요? 바로 봉건제. 봉건제가 뭐냐? 자, 은나라가 있었습니다. 은나라가 이렇게 있었는데 누가? 주나라가 점령을 해버렸어. 은나라의 폭정을 못 이기고 주나라가 점령을 해버렸다고. 그랬을 때 은나라보다 훨씬 넓은 땅들을 갖고 있게 됐어. 누가? 주나라 왕이. 주나라 왕은 행복한 고민에 빠집니다. 어떻게 하지? 이 땅들을 어떻게 관리를 할까? 그랬을 때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가 믿을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 가족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구한테? 내 고모의 아들, 내 아들, 내 아들의 아들, 내 뭐 이모의 아들, 엄마의 아들은 동생이지. 어쨌든 이렇게 자기의 왕국을 누구에게? 가족들에게 찢어서 준다라는 거지. 그리고 자기는 그 대장, 충성을 바치는 대장이 된다는 거야. 장자가 된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예요? 봉건제라는 거야. 나중에 서양에서 영주와 기사가 맺는 그런 봉건제랑은 또 다릅니다. 이건 혈연적, 그거는 쌍무적 계약이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그건 나중에 배우고. 그랬을 때 주나라의 봉건제, 혈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혈연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가족이 들어가다 보니까 뭐가 들어가게 되느냐? 두 가지. 종법이랑 예법이 들어가게 됩니다.
선생님 너무 어려워요. 어렵지 않아. 왜? 가족이 들어가는 거잖아. 가족이 지금 국가를 경영하는 거잖아. 가장 높은 사람, 주나라 왕은 누구야? 가장 장손이야.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예법이 나라의 통치법이 되는 거지. 통치 규칙이 되는 거지. 그게 뭐예요? 종법. 가족의 예절이 국가의 예절이 되는 거지. 예법. 요걸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나중에 우리나라에서도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는 뭐가 되느냐? 주례가 바로 주나라 때 나오게 된다는 거지. 이거 어떻게 이렇게 주례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자, 요렇게까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으로 한 개 하나만 얘기할게요. 자, 내 동생이 재우고 내 동생의 아들이 재우야. 조카가 재우야. 그리고 이제 내 고모의 아들, 사촌이 이제 재후야. 내가 왕이고 나 최고야. 짱이야. 지금은 괜찮아. 근데 단점이 뭘까? 시간이 지나면서 이 혈연적인 유대 관계가, 어려운 말로 혈연적 유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사촌들 멀어지잖아. 그런 것처럼 봉건제 또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의 끈끈한 관계가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그 제후들끼리 최고가 되겠다고 싸우는 춘추전국 시대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중국사는 이렇게 하상주 각각 암기 포인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미안해요. 자, 하나 또 뭘 얘기할 거냐면은 중국에서 또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뭐 천명, 그리고 덕치주의. 이게 뭐냐면은 야, 주나라가 상나라, 은나라를 물리친 건 뭐냐?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천명이야. 하늘의 명을 받은 거야. 하늘의 명을 받았을 때는 이런 거 쌉가는. 덕치주의는 뭐예요? 덕으로 정치하라는 거지. 쌤이 지금 갈 때가 돼가지고 말이 급했어. 미안해. 조금 천천히 해볼게. 자, 천명을 받으면은 당연히 이렇게 옮길 수 있다라는 거고, 왕조가. 덕치주의라는 건 뭐예요? 그 천명을 받을 때 본인이 당연히 해야 되는 정치, 덕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지. 자, 이렇게까지 중국사 하상주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인더스 문명 같은 경우는 1, 2, 중화 문명 같은 경우는, 중국 문명 같은 경우는 1, 2, 3. 요거 조금 걸리네요. 중국 문명이라고 할게요. 중국 문명. 이렇게. 자, 이상으로 인류의 4대 문명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각 단원들에 대한 키포인트를 제가 찝어드렸어요. 외우기가 어렵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 키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공부를 하시면은 외우시는데 어려움 없겠다. 자, 요 정도로 수업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